자, 지수는 뭐 강보합, 사실 지수를 모르겠어요 지금. 자, 그냥 종목으로 얘기해봐야 되니까.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미없는 매크로 얘기하면 자, 크레딧 스위스 오늘 희한하죠. 네. 네. 대형주 매도 창구에 UBS가 좀 많아요. 삼성전자도 UBS가 있고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다고 하는데 참 자금이 필요한가 보죠.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2008 네. 서브라임 때 UBS는 넘어질 뻔했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스위스 중앙 당국이 지원해서 살렸는데 CS는 그 당시만 해도 돈이 필요 없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CS는 넘어지고 UBS로 넘어가고 167년 역사의 은행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뭐 95년대는 베어링린도 넘어졌잖아요. 베어링, 베어스턴스, 뭐 베어링, 네. 뭐 그다음에 리만까지 그때 이제 그러니까요. 뭐 2008년도에 갔지만 아니 뭐 그 얘기할 건 아니고 자 이제 주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나요? 사야 돼. 일단은 그 SBB가 저는 1달러 됐다라고 좀 보거든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는 네. 1달러이 됐다. 네. 이제 뭐 CS도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UBS 인수로 맡길 내리니까 네. 일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 변화가 생기니까 그 변화에 맞는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에서 약간 IT 쪽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얘기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바이오 쪽도 이제 제가 일주일 전에 셀턴 헬스케어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바이오 쪽도 일단 이슈가 있는 것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러면은 뭐 2차 전지라든지 AR인지 뭐 이런 거 어떻게 되느냐. 뭐 2차 전지라는 예를 들어 드리면은 좀 이따가 뭐 다른 종목을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2차 전지 내에서도 순환매 대응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따가 종목으로 좀 예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냥 바로 가죠 뭐 종목으로. 어떤 기업? 첫 번째는 이제 SFA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이제 2차 전지는 아니지만 예, 이거는 반도체 후공정, 오사트. 오사트, 네. OSAT. 예, 예. 네. 요거는 8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SFA 반도체는 화살표 점수를 8점이요. 8점을 주시고 이유를 들어봐야죠. 삼성전자 이제 그 파운드리 쪽 보게 되면 이 기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사실상 이제 NXP 인수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 NXP를 포기를 하게 되면서 뭐 M&A는 이제 거의 그냥 안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좀 그 방향을 선회를 했냐면은 국내 기업 쪽의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일단은 방향을 좀 바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알고 IP라든지 DSP 같은 기업들이 이 M&A 이슈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았었지만 실질적으로 목요일 날 보시게 되면 SFA 반도체가 상승폭이 제일 컸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마이크론이 가장 컸었는데 뭐 하나마이크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현상이 생겼던 것들이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 쪽으로 어쨌든 IP라든지 DSP 육성하게 되면서 파운드리를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바꿨습니다. 파운드리 전략을 좀 바꾸게 되면서 어쨌든 그 오사트 쪽은 현재 이 SFA 반도체가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천안에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1공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스, 마이크론의 오사트를 현재 메모리 쪽으로 그 오사트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공장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쪽을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파운드리 쪽 시스템 쪽을 강화를 하게 된다라면은 SFA 반도체의 천안 2공장 이쪽으로 삼성전자발 신규 물량이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외주 쪽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연유 때문에 SFA 반도체가 3월 16일 날 24%까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유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에 그 하나마이크론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후공정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충청에 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 후공정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이런 연유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첫 번째 기업은 SFA 반도체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요일까지 급등 이에 오늘 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조정 시에 뭐 접근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매수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S코인처럼.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는 조금 위에 있습니다. 저는 한 4,800원 이하 좀 생각을 했는데 현재 가격은 4,835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4,800원에 붙여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5,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700원을 매매 가격의 기준으로 네, 목표가. 참고하신다면은 저기 하시고 두 번째 기업. 두 번째 기업은 이지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지? 네, 이게 예전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테마로 많이 엮여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 종목을 이제는 그 LFP 배터리 관련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이지 철? 네. 철? 무슨 철이더라 이게? 산화철. 산화철. 네. 죄송합니다. 단어가 무슨 철이더라는 네. 뭐야? 그 제가 조금 전에 2차 전지 좀 순환매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는 그 에코프로가 뭐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그런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에코프로가 주말에 이제 대응문을 냈는데 네. 공식적으로 지금 뭐 어디 보도는 잘 안 되고 있는데 뭐 하여튼 과거의 일로 인해서 그 연장선상이다. 2021년도 그거 지금 연장된 겁니다. 그렇게라고 네.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뭐 조사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근데 항상 시장이라는 게 그런 핑계로 좀 조정이 어떤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시장이 어쨌든 2차 전지에서 IT 쪽으로 변화가 좀 생기게 되면서 2차 전지 내에서 계속해서 어떤 모멘텀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LFP 배터리 쪽을 보거나 아니면 장비 쪽을 보자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LFP 쪽 같은 경우는 그 뭐 테슬라 이슈는 잘 아실 겁니다. BYD 물량. 근데 요거는 테슬라 쪽에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LG엔솔 쪽 말이 맞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는데 그 아오넥스트 에너지라는 미국 LFP 배터리 스타트업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미시간주 공장 쪽으로 이제 3월 달부터 공장 가동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이 장비를 공급을 했거든요. 탑 머트리얼 그리고 엠플러스 같은 기업들이 좀 공급을 했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다이슨 같은 경우도 진짜 2차 전지 공장을 소형 파우치형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만드는 자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국내 쪽 장비 기업들하고 한 10군데 정도 테크니컬 미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LFP하고 그래서 장비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LFP 어쨌든 양극재가 이제 리튬 인산철로 바뀌게 된다라면은 산화철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제품이 고순도 산화철인데 고급 산화철 세계시장 점유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마주에서 이제는 LFP 배터리 관련주로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최근에 좀 기간 조정 양상을 거치고 있는데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11,500원 정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유자분들께서는 목표가 14,5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G를 받고 자, 다음 기업으로 또 빠르게 넘어갈까요? 네, 다음 기업은 바이오입니다. HLB. HLB. 네, 좀 전에 HLB 제약이 나오던데 네. 제가 지난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드리고 연속해서 HLB를 말씀드리는 건 맞다. 요것도 8점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이게 바이오 쪽으로 순환매가 좀 기대가 돼서 일단은 8점을 좀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에서 2027년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지원 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슈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HLB를 좀 말씀드리는데 요게 지금 리보세나집이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요게 중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 조금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이제 품목 허가 그 스케줄이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FDA 같은 경우에 계속 딜레이가 돼 왔습니다. 계속 보완을 요청하게 되면서 딜레이가 돼 왔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임상은 그 임상적 유효성이 아니라 통계적 유효성 확보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환자 전체 생존기간 중간값인 MOS 그리고 객관적 반응률이란지 질병 통제율이란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임상 결과가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게 된다라면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봤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지원 그리고 이제 의약품 2배
의약품 수출 2배 목표 이런 것들이 어떤 부합하는 기업으로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이제 두 번째 기업으로 HLB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바이오 쪽의 어떤 순환매 이런 부분이 지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 HTS가 좀 다운이 돼가지고 지금 제대로 이게 좀 종목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나가는 건 지금 SFA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고요. 네. 지금 다시 또 정상으로 안 돌아오네요. 인터넷 좀 불안하군요. 네, 인터넷 좀 불안한데 어쨌든 그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35,500원 이하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이후 그리고 보유자분들께서는 목표가 42,000원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뒤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요거는 뭐 내일 아침이든 뭐 말씀드리죠. 내일 아침에 또 나오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자, 이마로울이었고요. 알파프로 투자 전략의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고 단정을 못 짓겠습니다.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지켜보시자고요. 차분하게 보시면서 오늘 저녁에 뉴욕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주 FOMC도 있고 해서. 자,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